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은 주식이랑은 살짝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굴리는데 매우 필요한 예금, 적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갑자기 우리가 주식 공부하다 말고 예금, 적금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쓱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빠르게 핵심하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최근 들어 금리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도 안 됐죠. 1년도 안 됐는데 무려 2.25%나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번 달에도 0.75 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자이언트 스텝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은 한국에 있는 외화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일단 내년 초반까지는 0.25씩 지속적으로 올릴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3%까지는 당연히 간다고 볼 수 있고, 이러다가 4%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금리가 조금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분명 있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주에 파월이 완전 그런 생각에다가 불을 질러서 쫓아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 8분짜리 연설에 지금 세계 증시가 일주일 내내 주가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금리가 이렇게 쭉쭉 올라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식이 안 좋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바로 예적금의 장점이 살아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니 길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예금 적금 해봤자 뭐 금리 1% 2%밖에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딱 1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완전 180도 상황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기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기사 타이틀이 있습니다. 1억 넣으면은 원래는 92만 원이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282만 원이나 준다고 합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곧 예금 금리가 4%에 진입한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최근 들어 주식이 또 안 좋다 보니까 원금 손실에 대한 그런 공포, 이 공포 때문에 주식을 팔고 예적금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8월 달에 무려 18조나 몰렸다고 하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은 야, 지금처럼 불화할 때 주식하지 말고 그냥 예적금이나 하자 라고 선택하며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포인트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예적금 하라 이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는 그 안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향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아직까지 투자가 낯설어서 원금을 좀 모으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떨어지는 주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자는 전략으로 예적금을 조금 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예적금을 일부 들고 가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단순히 아무 예금 적금이나 드세요 이게 아니라 풍차 전략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아마도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풍차 돌리기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1년 만기짜리를 그냥 매월 새로 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예금 적금에 새로 가입해서 만기 후 매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이고, 처음에는 조금씩 넣다가 나중에는 좀 많이 들어가서 살짝 부담은 생길 수 있지만, 하지만 이거를 버틴다면은 이제 1년 뒤부터는 매달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풍차가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재투자를 한다면은 복리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 풍차 돌리기는 큰 돈을 만드는 그런 방식 중 하나로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매월 새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조금은 어떤 게 유리할지 그걸 찾는 게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모든 수익률이 공짜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이길이 근데 풍차 돌리기 이거 있잖아. 처음에는 뭐 조금 적게 낸다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는 여기 예시 보면은 30 30만원짜리 5개를 넣으면은 150만원이잖아. 그냥 150만원씩 적금 넣는 거랑 뭐가 달라?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틀린 말이겠죠.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지금 우리가 3.5%짜리 예금 적금을 들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최소한 내년 초반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많기 때문에 내년 초반에는 아마도 4%짜리 예금 적금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3.5%짜리 적금이랑 그 다음에 4%짜리 적금 어떤 게 더 좋나요? 맞습니다. 4%짜리가 더 좋은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4%짜리를 들 수가 없죠. 결국 몇 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럴 때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는 그냥 매달 풍차 돌리기를 한다면은 매달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바로바로 또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만기가 긴 예적금 드는 거는 정말 조금은 아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만기가 짧은 상품을 드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뒤에는 금리가 당연히 올라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만기가 길면 길수록 남들은 4% 받는데 3% 받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런 방법도 중요합니다. 회전 예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회전 예금이 뭐냐면은 회전 주기마다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주기마다 시중 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로 말하죠. 변동 금리,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로 이 회전 예금을 든다면은 만기가 짧은 상품을 굳이 찾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 넣어도 알아서 금리가 조정된다는 거, 이 부분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이것도 좋은데요. 그냥 현금으로 냅두면은 좀 그러니까 파킹 통장에다가 넣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길에 근데 어차피 파킹 통장 해봤자 만기 짧은 거 그냥 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파킹 통장의 장점은 주식 투자를 조금 좋아하신다면은 갑자기 주가가 쭉 빠졌을 때 그때는 또 기회겠죠. 하지만 그때 예적금을 깨고 하기는 조금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시거나, 또한 그런 기회가 안 오더라도 내년 초반에 야,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이 정도면은 사실상 고점에 가까운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은 그때 이제 이때까지 모았던 금액을 금리가 최대치로 올라간 예금에다 넣는 방법을 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돈을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파킹 통장에 넣어놓고 야 이거를 주식에다 넣을까 아니면 또 예적금에다 넣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방법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같이 주식쟁이들은 아마도 이 파킹 통장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같은 시국,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하는 시국에 어떤 식으로 예적금을 들어야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풍차 돌리기를 비롯해 만기가 짧은 상품 아니면 회전 예금 또는 파킹 통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또 중요하겠죠. 지금 시간 22년 9월 4일 기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예금, 그 다음에 적금, 그 다음에 파킹 통장, 이 세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개인별로 우리가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주거래 은행이 존재를 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는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금리 인상 시기다 보니까 매일매일 금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물론 큰 차이는 없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그냥 예금이라고 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은 예금, 적금, CMA, 최고 금리순, 기간, 금액, 우대 조건, 은행명, 특징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은행을 찾는다면 그냥 우리가 은행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은 내가 한 1억을 넣으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 그런 것들도 직접 또 확인할 수 있으며, 혹은 그냥 단순히 최고 금리를 내놔라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풍차 돌리기는 1년 만기가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제 1년 기준, 그리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딱히 조건이 없는 그런 예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BK, DGB, 우리은행 이런 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금리가 높은 애들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IBK D-Day 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조건에서는 금리가 가장 높은데요. 3.83%나 지금 현재 1년짜리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액은 100만원에서 2억원 이내, 특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방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뭐 단기 중금채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몇몇 기름들은 야 근데 이거 무슨 말이야, 혹시 뭐 우리한테 뭐 피해를 주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중금채라는 거는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말합니다. 예금자 돈을 모아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망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중소기업 은행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 문구가 정부가 보증함 이게 아니라 보증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살짝은 아쉽다고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 정도 리스크는 어디에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바로 1등이라는 거 3.83%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런데 방금 전에 봤던 그게 조금 신경 쓰이신다면은 다른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 방금 전이랑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조금 조건이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구은행의 첫거래 고객이라면은 최대 3.81%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3등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예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거래 고객이네요.
있거든요. 이 친구는 최대 3.8%까지 준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구은행이나 아니면 우리은행이 없다면은 예금은 이게 가장 좋다는 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이 친구들이 가장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론들 중에서 야 근데 3.8은 좀 아쉽다, 좀 더 높은 거 없니? 라고 보신다면은 SB톡톡 정기예금 복리식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저축은행이라서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3.9%까지 누구나 가입, 방문 없이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예금 말고 적금도 봐야겠죠. 우리 같은 사회초년생한테는 당연히 적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1년 기준으로 적금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 친구가 진짜 대박이네요. 자, 행운 적금이라고 광주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고 13.2%까지 준다고 합니다. 아니 기대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일단 기본금리는 3.2고 최고가 13.2%라니까 뭔가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뭔가 봤더니 완전 이름에 답이 있었네요. 진짜 행운 번호로 찍어서 로또 당첨되듯 랜덤으로 13%까지 주는 그러한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이 야 나는 진짜 운이 최고야, 세상에서 나보다 운이 좋은 사람이 없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 적금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저기리스는 운이 운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를 도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데 혹시나 기분 중에서 그냥 기본 3.2%짜리 받고 그 다음에 최고 13.2%까지 노리고 싶다면 이 행운 적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적금도 조금 특이합니다. NH 걷고 싶은 대한민국 적금이란 게 있다고 하는데 일단 기본 금리는 2.6% 그리고 최고 6.6%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금리를 어떻게 올리는가 봤더니 올레길, 국립공원 등 포인트를 많이 돌아다니면 그만큼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은 만큼 이자를 더 주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인증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많이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여행을 많이 좋아하신다면 이러한 적금을 들어서 금리도 챙기고 그 다음에 여행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런 방식도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플렉스 정기적금, 그냥 가입만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를 준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걸 가입하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만 가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9시부터 선착순 1212명만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만 들어가면은 6%를 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런 것들 그냥 치우고 그냥 금리 좋은 거 주세요, 기본 금리 좋은 거 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아저축은행에서 나온 이 모아 정기적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4%를 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킹 통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파킹 통장은 위에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리시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는데 자, K뱅크는 기본 금리가 12개월 2.1%라고 합니다. 그런데 변동금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토스뱅크는 기본 금리는 1억 원 이하는 2%, 1억 원 초과하면 0.1%라고 합니다. 일단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K뱅크가 조금 더 낫네요. 다음으로 카카오뱅크는 2%, OK저축은행은 1천만 원 이하는 3%, 그 다음에 1천만 원 초과는 0.8%라고 합니다. 1천만 원 이하라면 OK저축은행이 최고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저축은행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기본금리 연 1.5%, 아래 보시면 우대금리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리시 일단 이거를 봤을 때는 이렇게 5개 중에서는 1천만 원 이하다, 그렇다면 OK저축은행,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K뱅크라고 볼 수 있고 토스뱅크랑 카카오뱅크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파킹 통장을 찾는다면 이 5개 중에 하나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CMA 통장 만든 거 기억나시나요? 거의 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증권사도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CMA 통장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SK증권, 다올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등등 이런 식으로 2.5%, 2.4%, 2.4% 금리가 꽤나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CMA가 뭔가 봤더니 예탁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통장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겠죠. 다만 종금사는 예금자 보호가 되고 증권사건은 보호가 안 되니까 증권사건은 보호가 안 된다는 거 이 부분 또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금 적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런 통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같이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는 우리가 배당주 투자도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원금 보장이 되는데 4%짜리 적금 예금이 나오는 상황에서 5%밖에 안 주는 그런
배당 주식의 매력이 높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야 배당주 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 매력도가 떨어져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혹시나 배당주에 관심 있다면은 5%짜리는 이제 더 이상 매력이 없고 6% 7% 진짜 고배당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와중에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의 포인트는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금 기간이 긴, 적금 기간이 긴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짧은 거를 조금 해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내년에 금리가 피크를 치면은 그때 이제 기간이 긴 그런 걸로 바꾸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좋은 수익률을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색다른 공부를 해봤네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